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 부스에 남긴 단 한 줄의 사인, JNS는 approved가 반도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문구는 수많은 소문과 추측을 낳았죠. 과연 단순한 퍼포먼스였을까요? 아니면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을까요? 이 모든 소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 봅니다. 젠슨 approved 사인 하나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즉시 요동쳤고 분석가들은 온갖 예측을 쏟아냈죠. 많은 이들은 이것이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만큼 HBM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은 가장 중요한 병목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단 한두 곳의 공급업체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주요 HBM 공급업체이며 특히 HBM3와 HBM32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폭발적인 AI 칩 시장의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강력한 GPU에 필요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엔비디아는 공급 균형을 맞출 또 다른 대형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게 가장 매력적인 잠재적 파트너가 됩니다. 오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경험과 대규모 제조 능력을 갖춘 삼성은 엔비디아의 수요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HBM 공급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공급망 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HBM 경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MRMUF 기술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은 TCNCF 기술로 처음에는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TCNCF 기술은 무엇이며 삼성은 왜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요? 과연 삼성은 이 격차를 따라잡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는 HBM 경쟁에서 강력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HBM 기술에 조기에 투자했고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주요 HBM 세대 공급에서 선두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지속적인 혁신과 AI 산업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생산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성과를 누리는 동안 삼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HBM 연구개발, 특히 TCNCF 패키징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삼성은 독특한 길을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지만 초기에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끈기와 혁신의 싸움입니다. 핵심은 패키징 기술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대량 리플로우 몰드 언더필, 즉 MRMUF 공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입증된 방식입니다. 반면 삼성은 열압착, 비전도성 필름, 즉 TCNCF의 승부수를 걸고 있는데 이는 열 성능과 패키징 밀도 면에서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기술입니다. 이 두 기술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 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TCNCF 기술이 과연 엔비디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모든 제조업체가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HBM3 퀄리티 테스트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젠슨 황의 초조한 기다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왕이지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HBM 공급업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입니다. HBM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 시스템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젠슨 황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위험입니다. 다각화는 필수적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생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수요는 현재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엔비디아의 첨단 AI 제품 개발 및 유통 속도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러한 압력을 해소하고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HBM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삼성의 HBM 공급망 합류는 엔비디아에게 엄청난 협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 엔비디아는 공급업체들에게 더 나은 가격과 유연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용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전체 AI 비즈니스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엔비디아는 HBM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HBM 공급망을 필요로 합니다. 단일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생산 문제나 시장 변동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독립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으며 AI 시대 엔비디아의 장기 전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젠슨 황의 계산입니다. 엔비디아에게 이는 윈윈 시나리오입니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HBM 공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은 단일 공급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유연한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삼성은 그에게 있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HBM 3위 경쟁에 합류하는 것은 엔비디아에게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삼성 자신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 끝에 기술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프리미엄 반도체 시장에서 그들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엄청난 매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삼성에게도 윈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생산 능력 경쟁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체스 게임입니다. 가장 큰 구매자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모든 수를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HBM 체스 게임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까요? 삼성은 대담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삼성은 TCNCF라는 차별화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이 기술의 뛰어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삼성은 TCNCF가 미래 HBM 세대에 더 나은 열 성능과 더 쉬운 확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초기 도전에 기꺼이 맞서는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엔비디아의 1순위 선택지이지만 젠슨 황은 항상 다각화를 모색합니다. 그는 여러 강력한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변동에도 엔비디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응력을 강화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멀티 벤더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이며 AI 슈퍼컴퓨터를 위한 HBM 흐름을 끊임없이 보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젠슨 황의 방문은 현재의 HBM 3위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더 넓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HBM4 및 더 진보된 차세대 메모리 칩에 대한 확신을 찾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혁신하고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삼성은 바로 그러한 파트너임을 증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특히 HBM3 및 HBM3 2세대에서 확고한 선두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조기 투자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으며 삼성을 포함한 다른 경쟁자들과 상당한 격차를 벌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비결은 MRMUF 마스 리프로 몰데드 안더르필 기술에 있습니다. 이것은 HBM을 쌓아 올린 후 액체 형태의 몰딩 재료로 채우는 첨단 패키징 방식입니다. 이 공정은 칩의 열 성능을 최적화하고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시장 선두를 달릴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Bamian Samsung인 TCNCF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 기술이라는 딸의 기를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얇은 비전도성 필름을 사용하여 칩 레이어를 연결하며 열 압축 과정에서 극도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열 성능과 칩 간 간격 면에서 잠재력이 크지만 TCNCF는 초기에는 생산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삼성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MRMUF와 TCNCF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절연 재료와 칩에 이어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MRMUF는 몰딩 재료로 빈 공간을 채워 강력한 결합과 우수한 열 방출을 제공합니다. 반면 TCNCF는 얇은 필름을 사용하여 칩 간 간격을 줄이고 신호 전송 경로를 최적화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오류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집니다. MRMUF를 통해 SK하이닉스는 초기 단계에서 HBM을 더 빠르게 그리고 낮은 불량률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칩 블록을 몰딩하는 과정은 내부 구성 요소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대량 생산 공정을 단순화합니다. 이는 제품 출시 속도와 엔비디아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속한 생산 확장 능력 면에서 SK하이닉스에게 큰 이점을 주었습니다. TCNCF를 통해 삼성은 칩 레이어 간 간격을 크게 줄여 더 높은 패키징 밀도와 뛰어난 열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성능 AI 칩에서 열 방출이 핵심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압축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여 정교한 제조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삼성의 도전입니다. 패키징 방식의 차이는 HBM 칩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MRMUF는 비용과 빠른 대량 생산 면에서 이점이 있는 반면 삼성의 TCNCF는 전기 및 열 성능이 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최대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요구하는 AI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러한 장점들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MRMUF를 통해 시간과 경험 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은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TCNCF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삼성은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대등하게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측 모두 독자적인 기술 무기를 소유하고 있기에 HBM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의 TCNCF 개발 과정은 초기 많은 기술적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열 압축 공정을 제어하고 필름층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삼성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수천 번의 테스트를 통해 공정을 최적화했습니다. 이러한 끈기가 그들이 장애물을 점차 극복하고 TCNCF 기술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에 선보일 준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삼성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이엔슨 애플러브드 사인은 그들의 TCNCF 기술이 숙성되어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했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따라잡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혁신적인 기술로 HBM의 미래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HBM 경쟁은 이제 새로운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삼성 방문은 단순한 공개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중요한 비공개 회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거인은 닫힌 방에서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고 갔을 법한 내용들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미래 반도체 지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했을 내용은 대규모 HBM 공급 계약일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막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여러 제조업체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삼성과의 공식적인 계약은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차세대 AI 제품에 필요한 HBM 칩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HBM3 외에도 두 정상은 HBM4, HBM4E와 같은 차세대 HBM 개발 협력에 대해 논의했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잠재력이 큰 TCNCF 기술로 이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항상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찾고 있으며 RD 단계에서 삼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삼성의 파운드리 서비스에 대한 논의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TSMC에 의존하여 첨단 AI 칩을 생산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파트너를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첨단 GAA 게이트, OLED, 어라운드 기술을 통해 미래의 엔비디아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전체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만남은 단순히 특정 계약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거물 사이의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글로벌 지정학 및 경제 상황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은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새로운 협력 시대의 초석을 다졌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 회동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큰 변화의 초석을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의 공개적인 만족스러운 표정은 양측이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HBM과 AI 칩의 미래는 이러한 결정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단계를 주시할 것입니다. 만약 삼성이 실제로 HBM3E에 대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고 다른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는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 역량에 대한 확인일 뿐만 아니라 삼성이 AI의 미래를 선점할 기회를 의미합니다. 거대하고 유망한 시장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의 다음 행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시장 점유율과 전체 생산 능력 면에서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삼성은 진정한 HBM 왕이 되기 위해 혁신 속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장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공급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공급 업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독점보다는 두 거대 기업 간의 HBM 시장 점유율이 더욱 균형 잡힌 형태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에게도 산업 전체에게도 그리고 주문을 따내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는 두 제조업체 모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젠슨 황의 방문과 비공개 회동에서 일어난 일들은 HBM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공급망 전략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강력한 파트너로서 기여하면서 AI 반도체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경쟁적이며 혁신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젠슨 황은 이미 길을 그렸고 삼성은 한 걸음씩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I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HBM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에서 분석가들은 이 시장이 향후 몇 년 내에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메모리 제조업체가 탐내고 있는 새로운 노다지이며 삼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이를 놓칠 수 없습니다. 트렌드포스나 옴디아와 같은 시장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HBM 시장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40-50%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HBM 매출이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높은 성장률은 곧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D램에서 HBM으로의 전환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HBM은 비록 가격이 더 높지만 AI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탁월한 성능과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이는 삼성의 전체 메모리 매출에서 HBM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가까운 미래의 수익 구조를 재편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삼성의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꿀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잠재적 승인과 TCNCF 기술의 완성도 향상으로 삼성은 HBM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 분석가들은 삼성이 2025년까지 HBM3E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고 차세대 HBM에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이 보여줄 강력한 회복세를 의미합니다. HBM 시장 점유율 증가는 삼성에게 막대한 매출로 직결될 것입니다. 기존 D램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자랑하는 HBM은 삼성의 영업이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HBM 매출이 향후 몇 년 내에 삼성의 연간 매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삼성의 수익성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HBM에서의 성공은 삼성을 AI 시대에 확고한 위치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선도적인 메모리 및 파운드리 공급업체로서 삼성은 칩 설계부터 생산 및 통합에 이르는 포괄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그들의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삼성의 AI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은 TCNCF 기술 혁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HBM 칩의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성능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발전은 그들이 경쟁사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HBM에서 선두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는 기술 경쟁입니다. 기술 혁신과 함께 HBM 생산 능력 확대 또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고객의 수요 증가에 따라 삼성은 매년 수백만 단위의 HBM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장과 첨단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는 삼성이 시장 선두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확장의 시대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제조업체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선도적인 AI 기업, 서버 제조업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삼성은 자사의 HBM이 가장 진보된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HBM뿐만 아니라 전체 AI 가치 사슬에서 삼성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상생협력의 시대입니다. 첨단 기술, TCNC 앱, 거대한 생산 능력,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삼성은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HBM 매출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삼성의 회복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AI 반도체의 미래는 삼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젠슨 황의 방문과 그것이 HBM 경쟁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성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HBM 및 AI 반도체 시장에서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도전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까요? 대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삼성의 지속적인 혁신 능력입니다. 그들의 TC-NCF 기술은 우수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SK 하이닉스의 MR-MUF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다음 세대 HBM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끊임없이 개선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며 더욱 강력한 R&D 투자를 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삼성의 HBM 생산 능력은 시장의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삼성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장 확장, 생산 라인 최적화, 고효율 보장 투자는 삼성이 진정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대규모 생산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각화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삼성을 필요로 합니다. 삼성이 이 AI 거인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HBM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확대할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젠슨 황은 이 문을 열어줄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산업의 신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는 D램, NAND 플래시에서 파운드리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두에 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승리의 DNA는 삼성이 HBM 경쟁에서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미 여러 번 증명해냈습니다. AI 시대의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모든 지능형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삼성이 HBM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다면 메모리 분야의 왕좌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삼성이 기술 산업에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할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삼성의 미래가 HBM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과연 선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기술적 잠재력,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시장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삼성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의 방문이 촉매제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삼성의 끈기와 혁신이 진정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미래는 그들에게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 HBM 경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은 과연 제이앤슨 에이프러브드 사인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AI 시대의 선두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왕좌를 지킬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반도체 및 AI 산업에 대한 최신 뉴스, 심층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알림 벨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삼성, 엔비디아, 그리고 HBM 경쟁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기술 소식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